뭐 지역을 돌아다닌다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만 아직도 못 다닌 곳이 많고 또 가야 할 곳도 더 많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오리시장의 상인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이 오리시장의 역사가 어떤지, 과거 주막거리로서의 그 찬란했던 오리시장의 역사, 광명까지 광명에서부터도 이 오리시장에서 장을 보기 위해서 건너왔다는 그런 찬란했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리시장이 그런 전통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식이 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그 사업자 측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업자 측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뭐 사업자 측도 나름의 논리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오리시장의 역사성이나 이런 전통성에 관한 그런 인식하에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오리시장을 공공개발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 그런 의지를 갖는 것이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 상황이 이르게 된 데에서 그 기득권 양당의 책임을 좀 끝까지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미래통합당도 미래통합당이지만은 사실상 이 지경까지 만들어낸 데는 더불어민주당 또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김재식 후보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현재 위성정당으로 이어받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기득권 의석 지키기의 혈안이었던 전 미래통합당은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 대결 정치를 빌미 삼아가지고 어렵사리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없애고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미래통합당과 같이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의 국회 불신, 정치 불신을 극단적으로 조장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개혁도 두 당의 기득권 앞에서는 멈춰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국민들을 정말로 무력하게 만들었는데요. 대한민국 정치를 이시경으로 만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는 두고두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정당은 자기 독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법률가시가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2월 5일 날 자유한국당 비례정당 창당대회가 개최가 됐고 공식 창당됐습니다. 2월 6일 날 선관위 등록 신청이 되었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이면에 조건을 보면은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사무실 주소는 대부분 다 한국당 사무실과 미래통합당 사무실이죠. 주소가 같거나 어떤 경우에는 논밭에 위치한 외딴 창고에 돼 있었어요. 이렇게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등록을 공고를 해줬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계속 저에게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법상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불어 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의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더불어 시민당의 경우에는 정당법상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당들이 함께 지금 이름은 이제 플랫폼 정당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은데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결한 더불어 시민당 이런 정당을 과연 우리가 정당법상 합헌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비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위성 정당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이런 정당이 될 것이라는 것이 예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를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이 물론 저희 미래통합당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힘이 약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태에 대해서 저희 야당이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이 어떻게 이렇게 잡탕 정당이 짬뽕 정당이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사태를 만들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비례한국당에 대한 저의 입장도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런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선택권을 또 선거제도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지금 우리 정의당 이호성 위원장님 사실 임차인 보호는 꼭 오류 시장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저쪽 가로수길에 임차했던 분들도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된 이후에 모두 그 소유주에서 축출당했고 또 뭐 우리 서울의 곳곳에 그 임차 상인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상권을 형성한 데 대한 기대 이익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사회 상식에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법제도가 그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그 미흡한 면이 많습니다. 임차 상인들이 이룩한 영업권이라든지 무형의 재산권 이런 부분은 법률로 보장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런 취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률이 발효가 됐었죠. 우리 오류시장 임차인들과 관련해서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있는지 여부를 제가 더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은 미흡하다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어떤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축출당하는 또 상권을 다 개발해 놓고도 그 상인을 떠나야 되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좀 개정해 보고 싶은 생각이 우리 김지연 패널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그 뜻밖의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저희 아이는 미성년자고 저희 와이프밖에 없는데 우리 가족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뭐 그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사실은 상담을 하겠죠. 저는 자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법률 이전에 사실은 저는 변호사이긴 하지만 법률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그 반성하고 어떤 그 회복적인 정의 그런 의미의 그런 조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와 상담하고 만약에 아이가 그런 일에 빠진 데 제 책임이 있다면 저도 함께 치료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먼저 나설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무거운 질문에 대한 후보자분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항동 주민센터 토론회 과정에서도 저희는 철회를 주요 공약으로 한다는 그런 합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인영 후보가 참석하지 않았고 그 이인영 후보가 철회 사인을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 철회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현재 단계에서의 진실한 공약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안전성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 당의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된 뒤에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 그러면 철회에 앞장을 설 것입니다. 그 안전하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우리 항동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노선은 철회돼야 되겠죠. 그런 그 노력에 함께 할 것이라는 다짐을 유선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이 항동 고속도로 문제는 만약에 추진이 될 경우에 그 토지 소유권을 제한받음에 따르는 그 보상 문제에 관한 입법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수목원 아파트의 경우는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지하를 바로 관통하기 때문이죠. 그런 아파트에 대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을 제정해서 보상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해 가면서 이 사안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인로는 과거에 이제 인천과 서울을 잇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였죠. 그 도로로서의 그 사명을 기대 이상 충족했던 그런 훌륭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제1경인, 제2경인, 제3경인 해서 이렇게 고속도로도 만들어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인로가 어떻게 보면 체증의 대명사처럼 오명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동네 이 경인로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경인로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구로를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목동과 비교해 볼 때 난개발 이 교통체증의 주범입니다. 경인로가 그 오명을 뒤집어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목동 재개발 재건축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잘 만들고 도로 잘 정비하면 경인로로만 이렇게 출퇴근 안 해도 돼요. 그 목동은 그 옆에 있는 도로 부지를 미리 계획해서 다 만들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개봉동, 고척동 어떻습니까? 빌라만 들어오고 연립만 들어오고 도로를 확보할래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목동하고의 차이점이죠. 결국 난개발이 교통체증의 문제이고 경인로 체증의 핵심 주범입니다. 결국 이 경인로는 현재로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그런 큰 제도와 함께 물려서 해결돼야 되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경인로의 지하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과거에 제시가 됐다고 알고 있고 경인로의 지하 광안대교처럼 부산 광안대교처럼 일방을 통행하는 그런 지하 도로 건설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저희는 공약으로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 구민 조미순이고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많은 이슈들이 지역의 이슈들이 있지만 서울 강명간 항동 지하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간 뭐 항동 주민들이나 입주하실 분들이 계속 강화문, 국회야, 개봉동 뭐 각각의 곳에서 1년 동안 계속 시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는지 아시죠?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서울 강명 지하 고속도로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재식 후보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항동 주민센터에서 관련 대책위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저의 입장을 소상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항동 주민입니다. 제 아이도 학교에 다니고 있고 여기서 계속 아이를 키울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제 문제인데요. 항동 지하고속도로 건설 이대로는 스탑입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전성 보고서 토론회에 어떤 교수님이 나오셔서 초등학교에서 했을 때 저도 가서 들었는데 지금 안전하다는 보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19년차 변호사인 제 눈으로 보더라도 그 보고서가 과연 우리 지역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송파처럼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3대 조건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연약지반, 역곡천, 그 다음에 지하 공사.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국내 학자들이 국토부와의 어떤 그 여러 관계 때문에 좀 안전성 검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면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해서라도 이 안전성 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토 이후에 그 이후의 대책을 논의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답변 겸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하겠습니다. 경인전철은 저는 지하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인전철이 갖는 우리 구로에서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 우리 구로 주민들의 마음속에 휴전선처럼 남아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경인전철을 땅에 묻어야만 우리 구로가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땅에 묻고 난 이후에 우리 구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앙을 가로지르는 공원화,
그리고 천왕산, 계웅산, 매봉산의 녹지벨트를 잇는 구로갑의 모습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경인 전철이 묻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발전하기 어렵다. 그런 발전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재원 얘기도 뭐 타당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송도를 보십시오. 송도는 포스코와 게일 인터내셔널이 합작한 도시입니다. 제가 경인 선에 대한 그 연구 보고서 300페이지짜리 다 읽어봤는데요. 경인선은 1899년에 만든 미국 자본으로 만든 도로라고 해요. 미국의 기술로. 120년이 넘었습니다. 수도 서울에 경제 대국에 120년 된 지상철도가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언젠가는 땅에 들어갑니다. 언젠가가 언젠가인지만 알려준다 하더라도 몇 년에 착공해서 몇 년에 완공한다는 그런 선언적인 조처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구로는 발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재원 부분은 지금 해외 사모펀드나 외국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수십조가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송도의 사례처럼 외자를 들여와서라도 이 경인선은 언젠가는 땅에 묻어야 됩니다.